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까지 한 달간 헬로 이슈 토크는 지방선거 특집 선거 레이더로 마련합니다. 경선을 치르고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도내 지자체장 후보들 모시고 출마의 변과 함께 핵심 공약과 각오를 들어볼 텐데요. 모쪼록 도민과 지역민의 소중한 한 표 결정하는 데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진안 교육감 후보 두 분에 이어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남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선 치르고 더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 자신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시민분들의 어떤 민심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장을 돈다든지 그리고 택시 업계 분들도 만나고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 만나면 반응 어떻습니까? 예, 그 예비 후보일 때와 좀 달리 좀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요. 같이 사진을 찍자는 분도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창원 시민분들이 지금 창원이 처해 있는 여러 사항을 보고 이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것인지 그런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고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창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마산 하나만으로도 7대 도시에 들어갔던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깊숙이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좀 적응이 좀 더뎌가지고 지금 네. 창원 경제가 활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력을 좀 되찾는 사람을 누구일까 이래 찾아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창원 시민분들이 좀 그렇게 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창원은 제조 산업의 메카, 예. 수소 산업 중심 도시, 칭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분야에 가장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제조라든지 그리고 수소 이 전체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야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라는 보직을 거쳤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건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또 제조라든지 이런 걸 막는 환경, 온갖 많은 부분에 걸쳐서 미래에 어떻게 이런 걸 끌고 갈 건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배분하는 총 20조 예산을 배분하는 총 책임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묶어서 앞으로 창원이 어떻게 산업의 어떤 활력을 높일 건가 그런데 제가 다른 후보보다는 좀 강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 망라해서 자신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후보께서 진단하는 창원시의 현재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창원은 지금 여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진행에 맞추어서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도록 전부 바꾸어주는 게 지금 창원에 처해 있는 큰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문화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생산 같은 것들도 지금 그에 걸맞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여전히 예전의 어떤 산업화 시대 때의 어떤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것들 빨리 바꾸어서 세계적인 경쟁 도시인 중국의 선전이라든지 또 독일의 여러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더디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어떤 부분이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지털 전환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전통 제조업들도 좀 그렇고요. 지금 말하는 여러 스마트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심지어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스마트라는 단어가 전부 인공지능이라든지 초연결로 대변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이런 변화의 폭이 굉장히 또 넓고 또 깊기 때문에 이런 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한 도시의 흥방성쇠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변화에 지금 소용돌이 있는데 네. 빠르게 또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만이 세계적인 어떤 도시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원은 특히 또 원전 기자재 산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원전 산업 회복과 또 세계적인 탄소 중립 트렌드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 두 부분을 좀 상충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해답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2를 좀 기후 위기 주범이기 때문에 CO2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건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그 탄소 중립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과 또 흡수되는 양을 한번 2050년까지 한번 제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요. 최근에 그 원자력이 이러한 그 탄소를 이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와 달리 굉장히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U에서도 그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전에 관계되는 부품들, 그러니까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창원에 나아갈 어떤 방향과 좀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또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원자력이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창원 원전 산업은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창원 시민들이 만족하는 삶 어떻게 좀 만들어줄 계획이십니까? 예, 창원은 상당히 좀 예전부터 좀 수준 높은 도시입니다. 보다 더 의료라든지 교육 분야 이런 데 촘촘 좀 생겨서 좀 객조 높은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0만 도시 중에서 국제학교가 없는 데가 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통합에 국제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아레나, 공연시설 이런 것도 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네. 좀 집어넣고요. 그 청소년들이 또 특별히 또 놀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놀이와 어떤 문화가 좀 복합된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서 하고자 합니다. 특히 또 창원은 해안선이 굉장히 넓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원화하면 얼마든지 품격도 높이고 산업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한 33개의 그 관광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 특구를 좀 지정하고자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해양 신도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아마 해양 신도시에 풀빌려라든지 어떤 리조트 같은 그런 기능들이 네. 들어간다면 관광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해양 신도시랑 주변에 있는 어시장과 연계 상생 발전한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마 그런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인근에 있는 어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우리 창원의 명산인 그 무악산과 그리고 그 도섬과 연결하고 그 도섬과 해양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넣어서 앞으로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께서 그리고 있는 창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대별 복지 공약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4.4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급변이 상시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좀 적응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4050 분들도 보면 일시적으로 그 실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자 하는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워킹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워킹맘 분들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어떤 힐링을 하는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또 건강해야 우리 창원 전체가 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네. 노인분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그리고 전용 그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년부터 한 50대까지 잘 즐기는 전체적으로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가 또 풋살입니다. 네. 이 풋살을 위한 어떤 전용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4050 또 워킹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연령대별 복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창원시는 올해 특례시로 출범해서 인구 유입과 또 유지에 참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 아마 그 인구 증가를 위한 핵심 동력은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청년의 미래가 없는 도시는 그 대한민국 미래도 없고 창원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리 창원으로 몰려드는 그런 도시,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도시 창원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네.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뭔가 하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산업 구조 개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에 관계되는 정보통신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자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어떤 창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는 그 청년들이 좀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부모 찬스 없이는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공약 중 하나는 20년간 장기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 영내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입생들에게 그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도록 한 100만 원 정도 입학 장려금을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단순한 입학 장려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 소멸이 또 큰 문제입니다. 도시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우선 대학이 우선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네. 그 대학에 연결되어 있는 상권이 무너지고 그다음 도시가 무너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대학이 좀 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입학 장려금이 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펀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창업에 이제 R&D를 가지고 창업한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 펀드를 한번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네. 개념이 뭔가 하니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출자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출자에 관계되는 또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이 또 일부 출자를 해서 큰 사모 투자 펀드를 일단 만들고요. 네. 그 펀드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회사에다가 일정 부분들을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받은 그 기업들은 앞으로 그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IPO라든지 상장을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때 아까 그 펀드 회사들은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어떤 펀드를 활성화시킨다면 창원에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정부에서 좀 만들어 보셨다고 하니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지역에서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정부 영역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단순히 이제 펀드만 가지고 창업을 잘 할 수 있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창업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인력을 좀 찾는 거, 그다음 네.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시장 개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창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펀드를 통해서 그 펀드 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서 창업한 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자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청년들에 대한 20년 장기 무상 사용 아파트 제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청년의 범주를 넘어서 시민을 위한 주거 정책 이런 것도 좀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창원은 계획 도시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거 문화 중에 하나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 수단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용적률을 좀 완화해가지고 좀 더 많이 줘가지고 그런 것들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이제 아파트에 관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주거 문화가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원이 만들어진 게 한 40년, 한 50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단독주택지는 이제 그런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또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하리라는 생각을 못해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청구 제한이라든지 청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이 주거 문화를 좀 많이 개선시키는데 좀 촘촘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단독주택지들이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주차 문제가 생겨난 이유가 그 단독주택지가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차를 각각 다 하기란 지금 현재 차는 많이 늘어났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단독주택들을 몇 개를 블록화를 해서 지하를 이제 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그 지하 공간 안에 인근에 있는 주차까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창원은 특히나 3개시가 통합한 이력이 있는 독특한 도시이기도 한데 통합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아무지 않은 골이 있다 이런 진단도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해법을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예, 3개 권역 그러니까 마산 권역이라든지 창원 권역, 진해 권역이 있는데 이 권역들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예전에 창원은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마산이라는 진해는 상대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원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창원권역은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스마트화를 해서 이제 첨단 제조기업들을 이제 첨단 강소기업으로 이제 바꾸는 큰 작업을 해서 좀 경쟁력을 높이면 산업이 좀 경쟁이 살아날 것 같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화예술이 예전부터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는 그 정보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단순하게 그 문화예술을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되는 영역들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첨단에 대한 어떤 산업으로 좀 만들어내는 쪽으로 해서 좀 생산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꿀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항이 새로 이제 정부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집니다만은 진해 신항이 이런 경쟁적인 항구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홍콩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부산 신항이라든지 이런 데와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그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신항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여러 가지 물류를 빠르게 분류한다든지 이런 물류에 관계되는 새로운 신산업들이 더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다 보면 진해도 굉장히 큰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권역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들이 각각 생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3개 권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에 이래 살다 보니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가보면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 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창원의 그 외곽에서부터 예를 들면 현동이라든지 또는 중리라든지 북면이라든지 동읍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심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한 30분 내에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곽 끝단에서 끝단까지 가는 데는 한 50분 내에 들어가는 그 3050 대중교통망 구축 체계를 그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창원 시민들께 홍남표 후보를 알리는 출마의 변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창원이 안고 있는 그리고 창원이 바라는 시대 정신은 창원의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영역에 여러 보직들을 많이 거쳤는데 주로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건가에 대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과학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보통신 분야에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우리 경남에 그리고 창원에 7개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공약들도 전부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런 과학기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창원을 잘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어떤 혼과 어떤 열을 다 바쳐서 창원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